최고의 자녀 교육법은 따로 있을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자녀 교육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유명하고 좋은 학원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 부모님이 엄마표로 영어, 수학을 집에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목마다 과외를 시킬 수도 있고, 괜찮은 문제집이나 책을 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들으면 다들 수긍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최고의 자녀 교육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이 무슨 뜻입니까?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녀에게 공부해라! 책 읽어라! 스마트폰 좀 적게 사용해라! 라고 계속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실제 행동으로 앞장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9월 초부터 제가 사는 지역의 문화센터에서 수요일 밤마다 실시하는 글쓰기 교육에 참여합니다. 제가 강사가 아니라 수강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나만을 위한 글쓰기라는 강좌로 10주간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강좌가 개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할지 말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8권의 책을 펴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3권의 책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대부분 초등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 교육서를 썼지만 초등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혼공하는 아이들도 썼고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9살 공부습관 사전이란 책도 펴냈으며 초등 글쓰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초등 글쓰기에 대한 책도 출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썼지만 글쓰기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초, 중, 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 쓰기에 대해 배웠고 그동안 꾸준하게 매일 아침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매주 2편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대본도 제가 직접 쓰며 인스타그램에 글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전문가에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 배워본 적은 없기 때문에 큰 마음 먹고 참여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말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강사가 아니라 수강생은 좀 아닌 것 같다. 책을 8권이나 냈는데 무슨 글쓰기 교육을 받니? 다른 수강생들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겠어? 라는 우려였습니다. 글쓰기 강좌의 담당 선생님은 방송 작가이자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분입니다. 제가 글쓰기 특강에 참여한 건 제 자신의 글쓰기 실력 향상의 목적도 있지만 제 아이와 제가 맡은 반 학생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즉, 저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책도 여러 권 펴냈지만 언제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계속 노력하며 스스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글쓰기 강좌에 참여하니 저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글을 공개적으로 하평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 강좌에서는 대형 화면에 제가 쓴 글을 띄워놓고 평가를 받으니 그동안 몰랐던 부분,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체육 시간 체육복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체육 활동을 합니다.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전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체조와 양팔 벌려 뛰기를 항상 하는데 양팔 벌려 뛰기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며 천천히 알려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교사가 솔선수범해서 알려주면 아이들이 잘 따라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말로만 공부해라, 책 읽어라, 스마트폰 좀 적게 써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눈치가 빠르고 똑똑해서 금방 압니다. 부모님은 매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게임과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본인에게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공부나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데 그건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1년 독서량은 4.5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독서 교육 방법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온 후 거실에서 책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TV 시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 읽는 엄마 옆에 앉아서 함께 책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하겠죠. 엄마가 읽는 책은 뭐야? 그렇게 재미있어? 가끔 아이와 부모가 책을 바꿔서 읽거나 하나의 책을 번갈아가며 읽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는 책을 읽을 때 묵독보다는 음독이 좋으니 서로 한 페이지씩 소리내서 읽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소리내서 책 읽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또박또박 천천히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식사 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싫어하는 음식, 꺼려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당근을 안 먹거나 나물 종류를 싫어하고 콩을 못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알레르기 증상이 있거나 몸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부모님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식사 지도 방법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9월 말 올린 항상 배고픈 아이들 편식 지도 방법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참 잘했어요. 글쓰기도 부모님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국어 시간 글쓰기를 합니다. 국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6가지 영역입니다. 쓰기 영역이 있고 국어나 다른 교과에서 쓰기 활동을 하지만 전적으로 학교에만 믿고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중요합니다. 담임교사가 글쓰기를 강조해서 평소 많이 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의 글쓰기 경험과 실력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글쓰기는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학교에만 믿고 맡기기보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경 쓰고 함께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도 부모님의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주 글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제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요즘 성인들도 매일 블로그, 브런치에 글을 써서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책을 내고 싶어하는 성인들도 많아서 각 지역의 문화센터, 교육센터에 글쓰기 강좌도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일기, 또는 수필 등 다양한 글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며 아이도 함께 동참하도록 권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글쓰기 방법으로는 2줄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2줄 쓰기부터 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1줄, 그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느낌을 또 1줄 씁니다. 매일 습관이 되도록 강조하며 집에 오자마자 바로 2줄 쓰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아이에게 2줄 쓰기가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2줄 이상 쓰기로 늘려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부터 학교에서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확실히 아이들이 글쓰기를 익숙하게 여기고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2줄 쓰기를 할 때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글씨체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글씨체가 엉망입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이 쓴 글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좋은 책을 필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단지 모델의 역할뿐 아니라 부모님도 필사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상식이 풍부해지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좋은 책을 선정하여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부모님과 함께 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최고의 자녀 교육법은 바로 이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솔선수범입니다. 부모의 솔선수범처럼 위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아이의 인성교육, 가정교육의 시작은 바로 부모님의 솔선수범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에게 시급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부모님이 함께 먼저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